안녕하세요.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실장 이종남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2022년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11월 총파업에 대한 교육이고요. 오랜만에 우리 조합원분들과 함께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이 벌써 이제 10월 달에 접어들었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사실 좀 험난할 수도 있고 되게 먼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한 단계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투쟁 목표를 정하고 전체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조합원 교육은 그런 의미로 우리 조합원분들이 우리 투쟁 방향에 대해서 올바로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PPT를 좀 쳐다봐야 하다 보니까 시선이 잠깐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교육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한 3, 40년 만에 물가가 엄청나게 인상하면서 또 금리까지 인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질 임금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들 월급 봉투 은행에 17일 날 딱 계좌를 열어봤더니 임금이 한 5%, 10% 이렇게 적게 들어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당장 학교에 전화해서 왜 임금이 적게 들어왔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좀 인상돼 가지고 여러분들 임금을 삭감해서 넣었습니다, 내지는 뭐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겠죠.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고 통장에는 원래 받던 임금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지난 시기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온 결과이기도 한데, 우리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패시티 촬영이 쫙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7개 지역 정도가 중간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반인의 한 적게는 15배, 많게는 30배 가까이 폐렴 유병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급식실에 일하기 때문에 폐렴에 발병될 확률이 20배가량 높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최근 패시티 결과로 추가로 폐암 발병하신 분들이 확인되기도 했고, 최근에 산재로만 급식실에서 최근 몇 년간 50여 명이 산재 승인이 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편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다른 동료의 일 때문에 충격적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또 한숨 쉬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고 있을 건지, 아니면 분노하고 투쟁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사실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뭔가 힘쓸 수 없는 피해자의 느낌이죠. 나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동료가 당하고 있는데 난 무엇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건 한숨밖에 없고 안타까움밖에 없다, 위로밖에 없다. 아니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잘못된 거고 내가 교육의 주체이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노동자인데 이 잘못된 걸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분노하고 투쟁하거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년이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투쟁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 교육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기 우리는 어떠했냐. 한 10년 정도 전만 하면 학교에서 이제 유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때로는 이제 그림자라고 표현도 했는데 존재 자체가 없었죠. 세상도 몰랐고 학교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나 아이들도 몰랐고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나 교직원들 역시 우리의 존재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나도 살고 있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했던 투쟁이 지난 10여 년의 투쟁이었고, 지난 10년의 투쟁 속에서 학교 비정규직 하면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없죠.
매년 투쟁할 때보다 매스컴에서 대서특필로 보도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정부 관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의 문제를 갖고 의제로 삼아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지난 10년간 우리의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투쟁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럼 계속 우리의 존재가 있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좀 있으면 되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이거 부당하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 교육의 주체로 인정을 받는 시기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뭐 교육의 주체고 우리도 학교 구성원의 일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좀 평가해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뭐 선언적인 구호로 남아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 10년을 평가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주체로 인정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한 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40만 명이에요. 엄청 많죠?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구성 비율을 보면 정규 교원이 한 51% 정도 되고요. 학교 비정규직이 43%, 공무원은 6%밖에 되지 않아요. 이쯤 되면 하나 열받는 게 좀 있죠. 아니, 우리가 전체 한 반 정도 되는데 왜 성과상여금 이런 거 우리는 땡전 한 푼 주지 않지? 이런 걸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우리 학교 비정규직들이 많은 걸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학교의 역할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사람들도 구성원이 달라졌겠죠. 물론 학교라고 하는 기본 역할은 교육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잘 가르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교육을 해주는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 지원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의 역할이 그것에 머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넓어졌고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볼까요? 아이들에 대한 상담. 예전에 누가 했습니까? 선생님들이 다 하셨죠. 그래서 가정방문의 날, 뭐 이런 것도 하셨었고, 근데 지금 누가 하죠? 전문 상담사분들이 합니다. 내지는 뭐 취약계층은 누가 찾아냅니까? 교육복지사분들이 찾아내죠. 그러면 학교 끝나면 아이들은 누가 돌봐줬죠? 예전에는? 네, 마을에서 돌봐줬죠. 누가 일이 있으면 옆집 부모님께서, 아니면 아이들끼리 동네에서 안전하게 놀면서 하루를 잘 보았고 돌봐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돌보고 있죠? 네, 초등교육 전담사분들이나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분들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시락 누가 싸줬습니까? 네, 집에서 어머님께서 싸주셨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삼형제인데, 저희 삼형제 밥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도시락 싸주셨던 기억이 나요. 도시락 2개, 3개씩 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 누가 합니까? 그거 다 급식실에서 우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이 이렇게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41%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의 주요 공약이 뭐냐? 교육복지예요. 교육을 요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1호 공약이 뭔지 아세요? 방학 중 급식이에요. 그게 공약입니다. 아니면 또 뭐예요? 뭐 방학에도 급식하겠다. 또 뭐죠? 돌봄. 8시까지 온종일 돌봄.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육복지 영역을 확대하겠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결국엔 실제로 학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선거로 나서서 당선되는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 하루라도 없으면 학교는 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없어도 돌아갔죠. 왜? 저희가 없었으니까 아예. 그런데 지금은 멈추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코로나 시기에 교육부 장관이 뭔 얘기까지 했죠? 학교가 코로나가 3단계가 되고 전체
정지가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돌봄과 급식은 멈추지 않는다. 저는 무슨 뭐 엄청난 발표하는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하려고 막 기자회견을 자처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우리의 역할이 커졌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 왜 그런 정도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내지는 그런 걸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교육청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교육공무직원들한테 이런 임금을 주고 있는지. 명절 때 우리가 이제 140만 원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받고 계신 겁니까? 한 10년 전에는 한 20만 원 받았는데 왜 지금 140만 원 받고 계시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동조합 투쟁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규직들은 이를테면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기본급의 120%. 여기서 말한 기본급 우리로 얘기하면 기본급 플러스 근속수당이죠. 그거에 120%를 받는단 말이에요. 10년차 기준으로만 해도 한 250만 원 이상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똑같이 하면. 그런데 왜 우리들은 매년 임금 교섭도 하고 이것도 올려달라 저것도 올려달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름의 객관적 수치도 없고요. 또 하나는 뭐죠? 공식적인 차별. 말씀드렸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정규직들은 기본급의 120%를 주는데 왜 학교 비정규직들은 그냥 14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에서.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뭐예요? 중앙행정부처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고 이건 시정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럼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걸 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펫시티를 지금 찍고 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예. 아니 일반인들에 비해서 뭐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 20배, 30배 정도의 폐암 유병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좀 열받는 일 중에 하나냐면 뒤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들한테는 그 중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거 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요새 국정감사니까 알게 된 거예요.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주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 학교 당국이고 이걸 바꾸고자 투쟁해서 펫시티니 이런 걸 찍게 한 게 우리인데 그 결과를 정작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이렇게 넓어졌고 깊어졌고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 대한 취급은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제 노동자들을 속칭 임금 노예라고 하거든요. 임금 노예. 왜 하루라도 월급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 노예들이 쇠사슬 차고 일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현실 역시 매일매일 나의 일터로 가서 일을 하는데 정당한 대가도 받고 있지 못하고 동료들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다른 것 없다. 이 모든 근본 원인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는 계급적인 어떤 구분인 거고 이런 비정규직 계급 차별의 사슬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는 투쟁에 나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올해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찾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올해 투쟁에 중점으로 좀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주먹구구식 임금,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얼마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어떤 규정하는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임금 체계를 온전한, 그래서 정당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들이 죽고 건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 시기의 어떤 교섭 과정, 집단 교섭 우리 주요 임금사항 항목이에요. 한 2017년도부터 집단 교섭을 한 5년 정도 했고 이제 6년 차에 접어든 건데 안 해본 것 없이 투쟁했죠. 정말 삭발, 단식, 농성 이런 거 안 해본 적 없이 그리고 파업도 거의 뭐 2, 3년에 한 번씩 매년 한 적도 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에요. 소중한 우리의 결실을 맺었던 결과물들이고 그런 어떤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근데 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어느 해는 동결도 되기도 하고 뭐 근속수당 뭐 500원 올려주니 1000원 올려주니 이러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박박 긁었었죠. 그래서 최근 5년간 평균 기본급 인상률이 한 3.1%, 총액 인상률은 한 4.6%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거의 참 지금 물가 인상하면서 실질 임금이 확 삭감돼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보면 최근 5년 동안 보면 직종수당이라고 해서 인상된 결과는 거의 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2018년 이후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사측이 더 이상 개별 직종들의 어떤 직무수당을 쟁취해야 하는 이런 것 요구에 대해서 받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철저히 막고 있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2017년, 2018년도까지는 공통교섭을 하고 개별교섭을 또 따로 할 수 있었던 것들도 있었고 어쨌든 지역별로 좀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교육청들이 대응을 하는 어떤 결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얘네들이 지금 어떤 식이냐면 교섭을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하는데 수요일 날 전날 와서 1박 2일로 연구를 해요. 자기들끼리.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각 직종별로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건 된다. 아예 입장을 정해놓고 교섭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제대로 뭔가 직종별 수당을 따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는 더 이상 임금 교섭을 하면 안 되겠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도 하고 직종별로는 지역별로 차이도 나고 심지어 학교별로도 차이 나는 이런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논의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연구 용역까지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는데 우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주로 뭐냐? 하나는 이제 기본급 체계가 1유형하고 2유형이 구분이 되는데 그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차이를 둬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차이를 두면 얼마를 둬야 하고 이런 식의 차이를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내지는 우리 내에 어떤 1유형, 2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정작 정규직과의 이 임금 차이가 정당한지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당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무원이나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낮게 받아야 되는지, 왜 이런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는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는 또 이제 방학 중에 어떤 비근무 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 내지는 방학 중 근무 인력들에 대한 뭔가 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금 유형에 들어오지 않은 직종들, 뭐 특수운영 직군이라든가 교육복지사라든가 이런 그 외 여타 강사 직군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얘네들은 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임금 체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단일 임금 체계를 가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정규직과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해서 8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하고, 또 하나는 매년 뭐 이게 교섭 때가 되면 직종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좀 끌어올려 보자. 직종 간의 갈등을 갖고 우리 먼저 누구 먼저 하면서 우리도 직종수당 누구도 직종수당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이후로 직종수당이 제대로 생겨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80에서 90% 수준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모범조직이 되자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노동조합 운동하지 말자고 우리가 선언도 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임금교섭에만 너무 몰리게 되면 갈등도 심해지고 정작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정적인 임금 체계가 만들어지면 노사 간의 어떤 불필요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근본적인 체제를 변화시키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미래를 물려주자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임금 체계를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전략인데 첫 번째는 임금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속수당을 올리고 복리후생수당을 인상시키자라고 하는 게 주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구급 기준에 근속수당은 90에서 100%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복리후생수당은 공무원에 적용하는 기준대로 하자.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 복지포인트에는 근속과 가족을 포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임금체계는 어떻게 개편할 거냐. 이 임금체계라고 하는 게 뒤에 이제 교사 공무원들 보여드릴 건데, 보통 그냥 하나의 임금체계거든요. 기본급 체계가 다 같습니다. 직종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직종마다는 뭐가 다르냐면 직무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면 전체 기본급 말고 수당이 14가지에서 17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직무에 따른 수당들을 추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임금체계 수준을 올려놓고 그에 따른 직무 평가가 됐건, 이건 당연히 정규직과의 직무 평가겠죠. 를 통해서 각 직종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추가로 더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임금체계 개편 전략이고, 추가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중 비근무자라든가 방중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이 방학 중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기타 특수형 직군이라든가 교육복지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당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근속가산 수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근속가산 호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한 39,000원 정도죠. 1년에. 정액급 식비는 같고요. 명절휴가비가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본급의 60%의 이외인데 우리는 연 그냥 140만 원 받고 있죠. 저 140만 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쟁하면서 만들어낸 거지 무슨 교육공무직원 요 정도 주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고요. 맞춤형 복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기본급은 같은데 우리는 근속이 거의 안 주죠. 근속이 130만 원, 가족가산이 또 저희 약 4인 가족하면 25만 원 정도 가족가산이 또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정근수당이니 뭐 직급보조비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기본급 체계와 관련해서는 단순 통일화해서 단일 연공급 체계로 가고, 임금 수준은 차별 해소하는 수준으로 80에서 90%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임금 테이블로 단순화해서 가되 기존에 있는 1유형과 2유형 그리고 뭐 유형 외에, 그러니까 1유형보다 을 초과하는 직종들은 그 차이에 대해서는 기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급 성격을 띤 기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보전해 주겠다라는 거고, 기준급은 대신 최저임금 수준으로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통합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본급이 되는 거고, 1호 보면 최저임금 수준, 근속수당은 단계적으로 5만 원까지 올리고, 상한이 현재 이제 21단계인데 이거를 22단계죠. 이거를 31단계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명절도 기본급의 120%로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유치원 이제 교사들의 이제 봉급표, 이렇게 봉급표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 봉급표. 보시면은 이제 직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른 게 아니고 그냥 호봉이죠, 호봉. 호봉에 따라서 저렇게 기준급
그러니까 기본급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급에 플러스 근속 우리로 보면 그렇게 해서 봉급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하려고 하는 요게 이렇게 해서 임금 요구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표의 일부분은 이제 삭제돼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기준급 플러스 근속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급은 내년도 최저임금 201만 1,000원이고요. 근속은 5만 원씩 붙는 겁니다. 그래서 10단계를 보시게 되면 근속은 9년입니다. 그러니까 만 9년이죠. 그러면 기본급 201만 1,000원에 45만 원 근속해서 요게 246만 1,000원이 기본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월 평균 한 260만 원 정도가 기본급 개념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 여기다 명절은 아까 120%라고 그랬잖아요. 기본급에. 그럼 246만 원에 120% 해서 3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받죠? 14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굳이 이렇게 되면 한 160만 원 정도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매년 우리가 160만 원씩 손해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어야 되고 그 옆으로 보면 이제 기준수당이 240만 원 있는데 이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지금 1유형과 2유형의 급간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정해주고 적용해 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83.5% 정도의 구급 대비 83.5% 정도의 임금 수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임금 요구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전에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해서 우리 그냥 기본 우리 봉급표야 교사 공무원처럼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저렇게 한편에서는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 라고 나름의 이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객관적 수치가 필요한 건데요. 몇 가지 이제 객관적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게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임금 직무체계 개편 연구 결과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직무평가를 예전에 한 거예요. 2018년도에. 근데 이게 교사, 공무원, 학교 비정규직 다 한 거예요. 객관적인 나름 객관적인 자료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색을 잘 보시면 되는데 비교 집단해 가지고 평교사 공무원 7급, 공무원 9급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쭉 있죠. 교사 기준 비중, 9급 기준 비중 해서 유형 구분의 A 직종, B 직종 요거는 직종명을 이제 쓰진 않은 겁니다. 다 직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우리 직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낮은 직종이라도 최소한 80% 정도는 받도록 되어 있죠. 저 점수가 이제 교사나 공무원을 100점으로 봤을 때 우린 몇 점이냐 이거거든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받을 때 얼마 받을 거냐, 200만 원 받을 때 얼마 받을 거냐, 300만 원 받을 때 얼마 받을 거냐 그 얘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유형 구분을 굳이 이제 A, B, C 직종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교사 기준으로 해도 90점 정도고 9급 기준으로도 97.5예요. D, E, F 대부분은 저 안에서 A에서 F 사이에 대부분 들어가고 뭐 G, H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간다고 한들 87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요구가 그러니까 높은 요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저기도 보면 공무원 비교직급이 있고요. 그 사회복지시설 직급이 있죠. 그래서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 9급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라고 하는 직종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뭐 영양사, 뭐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뭐 상담원 이런 분들 그리고 9급의 96%를 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조리사, 조리실무사, 뭐 사무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행정실무사나 이런 분들을 저렇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지금 저렇게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9급 대비로 받기도 하고 9급의 96%를 받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 표와 이 표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임금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받고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임금표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으면 2022년 올해 임금표 대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한 600만 원 정도, 10년차 기준으로 하면 6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요구하는 요구안입니다. 그게 많죠. 근데 저는 저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생각이고 올 하반기 투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 몇 푼 받자 이런 거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최소한 저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 교육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뭐 각 직종별로 우리 직종은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이후로 직종 수당이 제대로 생긴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해도. 그래서 이제는 직종별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직종이 하나로 단결을 해서 정말 전체 연봉 수준을 올리는 투쟁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별로 몇만 원에서 1년 5, 60만 원 이걸 요구한다고 개별 직종으로 싸우지 말고 전체가 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임금 수준을 올리는 그 투쟁으로 좀 함께 나아가자. 이 투쟁이 그런 투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 체계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난 몇 년간 집단교섭 했던 것보다 많은 요구예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갖자.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온 것처럼 더 짧은 기간 내에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